면역의 데트머 교수의 책인데 15장에 특수무기들의 등장, 녹슨못에 찔린 성체가 온갖 선입사진과 정보를 끌어모은 가지 세포가 전령이 되어 길을 떠난 지도 며칠이 지났다. 세포에게는 영겁에 가까운 시간이다. 그동안에도 선천 면역계의 용감한 전사들은 끊임없이 조직 속을 퍼거드는 병원성 토양세균에 맞서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얼마나 많은 적을 죽였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퍼부어도 세균은 주변 조직으로 더 넓게 퍼져나가며 매번 더 강력한 세력이 되어서 반격해 온다. 전쟁터는 난장판이다. 민간인과 전사들의 시체, 중성구가 설치해 놓은 네츠 이 자살용 덫은 실제로 그물처럼 생겼다. 세균이 흩뿌려 놓은 독소와 배설물,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공습 경보, 할 일을 다하고 널브러진 보체 단백질, 어디를 들어봐도 죽음뿐이다. 수많은 면역세포가 싸우다가 죽었다. 결국 선천 면역계가 승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은 몇 주가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이긴다는 것은 이 전쟁의 싸움이 참 치열하군요. 이렇게 해서 갈기갈기 싸워 참 보체가 주먹과 곤봉으로 싸우는 전사. 예, 이렇게 특수무기가 도착했다. 전쟁에 도착한 후천 면역계는 침입자를 삽시간에 쓸어버린다. 특수무기. 중성구 네트, 분노한 큰 포식세포, 한데 뭉쳐 병원체. 특수무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16장 우주에서 가장 큰 도서관. 후천 면역계가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자 절박했던 전황이 삽시간에 역전이 되어 세균들을 대학살한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균은 이를 가능성이 없었다. 지원군으로도 도착한 면역세포와 항체가 애초에 오로지 그 세균과 싸울 목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사실 후천 면역계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적인 적에 맞설 특이적인 무기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감염,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염,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지만 미래에 언젠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모든 감염에 대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잠깐 뭐라고? 어떻게? 왜? 마지막 질문은 쉽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생물은 살덩이로 이루어진 거인에 불과한 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유리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17장에서 맛있는 수용체 레시피 만들기. 후천 면역계의 세포들이 이렇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잠재적인 적을 인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11장에서 생명의 구성요소 냄새 맡기로 돌아가보자.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거기서 설명했던 법칙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기 바란다. 앞서 논의했듯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기본 부품으로 만들어진다. 부품의 대부분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수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3차원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면역세포가 세균을 인식하고 붙잡으려면 세균 단백질이라는 퍼즐 조각과 연결되어야 한다. 선천 면역계는 토ල් 유사 수용체라는 특수 수용체를 이용해서 적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단백질 퍼즐 조각의 일부를 인식한다. 하지만 이 기능은 선천 면역계의 능력 범위를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토ල් 유사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18장 가슴생 킬러 대학교. 새로운 학교나 대학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성가신 일일 수 있다. 시간표, 시험, 성취, 압력, 다른 사람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모두 그렇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일생에서 최악의 단계인 10대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시기와 겹친다. 하지만 우천 면역세포가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대학교에 비하면 인간학교는 안전한 것이다. 웃을 정도다. 면역세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대학의 이름은 가슴샘 킬러 대학교다.
가슴샘은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기이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결정한다. 그렇다면 간이나 허파, 심장만큼 유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가슴샘이라는 장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 이유는 가슴샘, 모든 T세포가 거쳐야 하는 킬러 양성대학교다. T세포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저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T세포 훈련 과정은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는가? 예, 아니요. 예라면 다른 면역세포와의 의사소통을 원하는가?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최고 중에서도 최고의 학생만이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다. 공부. 그래서 면역계는 유전자 분자를 조합해서 놀랄 정도로 다양한 수용체를 만들어내므로써 이렇게 모든 단백질 면역 맥락에서는 항원인데 결합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특이적인 수용체를 갖고 태어나야 되고 오직 한 가지 특이적인 인식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많은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세포 단백질을 결합하는 수용체를 지닌 T세포가 그것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위험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그런 원인, 병을 일으키는 원인, 이런 병들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예컨대 T세포 생체가 자기 피부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결합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T세포는 자기 세포에 결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그 결합을 했으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 몸에는 피부 세포가 아주 많기 때문에 T세포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적이 몰려와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고 생각하고 온몸의 면역계의 공습 경보를 발령해서 공격 모드로 전환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온갖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물론 이 정도로 심각하지만 피부세포는 양반이다. 심장세포나 신경세포를 공격하면은 그나마도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킬러 양성되었기는 이미 폐쇄의 과정을 밟고 있다. 가슴샘은 어린 꼬마 시절의 크기가 줄기 시작하며 그 뒤로는 끊임없이 위축되고 이 과정은 사춘기가 되면은 더욱 빨라지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가슴샘 세포가 지방세포나 아무짝도 쓸모없는 조직으로 변해간다. 가슴샘 킬러 대학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은 과를 폐쇄하고 대략 85세에 도달하면 영문이 문을 닫는다.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한다는 개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는 T세포를 훈련시키는 다른 장소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이 시점에 도달하면 면역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가슴샘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때까지 교육을 마친 T세포만 갖고 살아야 한다. 면역세포 양성대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고령자가 젊은이에 비해서 훨씬 약하고 감염성 질환이나 암에 잘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왜 그럴까? 자연은 더 이상 아이를 만들지 못하는 개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 정보를 황금 접시에 담아 내놓는다. 항원 제시. 발가락의 사소한 감점에서 보았듯이 면역세포가 많지 않으면 적이 대규모로 침입할 때에 별 쓸모가 없다. 강력한 적을 맞아서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수백만까지는 몰라도 수십만 개 정도의 면역세포가 있어야 한다. 훈천 면역기에 수십 수백의 서로 다른
세포가 있지만 그들 각각은 잠재적인 적 하나만을 상대할 수 있는 한 개의 수용체를 지니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 적에 침입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수용체를 지닌 세포는 10개 남짓한 수준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합리적이다. 우리를 침입할 가능성이 있는 수억 종의 병원체 하나하나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를 준비한다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철저히 대비한다면 병에 걸릴 수 그러나 다른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조각조각 잘라서 그래서 적의 내장으로 뒤덮인 가지세포는 림프관을 통해서 여행을 시작한다. 후천 면역계 정확하게는 T세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항원 제시 세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매우 특수한 분자를 갖는다. 그 분자의 이름은 어렵고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면역학 용어 중에서도 최악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형 저요 조직 복합체 줄여서 이렇게 이형 MHC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항원 제시 이렇게